NI가 31만원, 수익률이 무려 4.3%, 연무장길 메인도 아닌 이면 골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루형 토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매매 볼륨이 중요한 상권입니다. 너무 높아지면 다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여러분, 건물 투자에서 나왔다 하면 바로 소진되는 수익형 꼬마 빌딩, 왜 이렇게 빨리 팔릴까요?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늦으면 끝이에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매매 사례를 통해 왜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수익형 꼬마 빌딩에 몰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연동 101-5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신촌역 도보 3분 거리, 25m, 6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41억, 평당가 9,200만원, 토지 44평, 연면적 259평, 건폐율 99%,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었고요. 수익률이 3.9%, 24년 9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촌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 사람들 발길이 줄었다. 근데 이 건물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건 누가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 확신이 있었어요. 보통은 상권 분위기를 보고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는데, 서울에서 역세권 건물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은 흔치 않아요. 특히 임대료가 과하게 세팅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임차인 교체가 있어도 수익률이 더 떨어질 여지가 없는 거였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게 봤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평당가가 정말 잘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 입지와 임대 수익을 가진 건물의 평당가라면 보통 비싸고도 남겠다 싶은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때 부담이 적고 나중에 시장 분위기만 돌아와도 차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입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건물은 상권보다 입지의 힘이 훨씬 강한 곳이에요. 북코너의 대로변, 역에서 걸어가기 애매한 거리도 아니었고 임차인이 나가도 공실이 오래 유지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권이 예전만 못해도 이 건물 자체의 경쟁력은 그대로 살아있던 거죠. 건폐율이 99%, 용적률이 511%,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이 60%인데 이 건물은 거의 100%에 가까운 건폐율을 쓰고 있었어요.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NI가 낮았는데도 수익률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건폐율을 많이 가져가는 건물은 흔치 않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특히 3층부터 6층까지 고시원 27개 호실이 운영 중이라서 대출 진행 시 방공제가 걸리는 구조라 방 하나당 5,500만원 정도 대출이 덜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건 분명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신탁 등기로 진행한다면 방공제 없이 원하는 대로 대출이 나오는 방식이라 중개사가 금융기관이랑 조율만 잘하면 충분히 풀리는 부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형 건물에서 시세 차이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 건물은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2가 316-24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 도보 3분 거리 4m 도로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52억, 평당가 1억 5천, 토지 33평, 연면적 57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인 건물이었고 수익률은 4.3%, 25년 6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연무장 메인길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겉으로 봤을 땐 조용한 골목처럼 보여도 사람들 발길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라 상권의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종로나 을지로처럼 골목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동네를 보면 어느 순간 간판 몇 개, 카페 하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연무장길 이면도 딱 그 느낌이에요. 사진 찍고 싶은 분위기가 은근히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브랜딩 관점으로 봤을 때 골목 자체를 활용할 여지가 많은 입지인 거죠. 이제 건물 얘기를 해볼게요.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외관도 상태가 좋았고 내부도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추가로 손볼 부분이 거의 없었죠. 매수자가 인수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 매매가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예요. 같은 입지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건물 가치 이상으로 과하게 붙어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그게 아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시장가 대비 딱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부담이 거의 없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임대 구성이 정말 잘 잡혀 있다는 점이에요. 리모델링 이후 오이프라이드라는 브랜드 카페가 건물을 통으로 임차했어요. 연무장길 무드랑 자연스럽게 잘 맞는 브랜드라 매수자 입장에서는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졌을 거예요. NI가 31만원, 수익률이 무려 4.3%, 연무장길 메인도 아닌 이면 골목에서 이 동네가 왜 계속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바로 이해가 되는 수치였죠. 즉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안정적으로 남는 그림이 나오는 물건이었다는 뜻이에요. 50억대 초반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물건은 희소성이 더 강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입지의 성장성, 리모델링 완성도, 브랜드 통입차, 안정적인 수익 구조,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잡힌 케이스라 빠른 매각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남동 383-43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홍대 입구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4m 사도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28억 5천만원, 평당가 7,900만원, 토지 36평, 연면적 7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고 수익률은 4.8%, 25년 10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MZ들이 데이트 코스로 자주 찾는 연남동 미롯길 쪽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요즘 핫플이라고 하면 성수, 한남, 홍대가 먼저 떠오르지만 연남동 미롯길은 홍대에 데이트하러 왔다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루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낮에는 발 디디트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지역이 소액 투자자들의 성지로 불렸던 이유도 이 활발한 트래픽 덕분이에요. 거래 사례도 많았고 지가도 꾸준히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만큼 폭발적인 관심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미러길 말고도 새로운 핫플들이 계속 생기면서 트래픽 분산이 된 느낌이죠. 매매 시장으로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합니다. 예전 미러길은 낡은 건물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으로 밸류업하고 그 차익으로 승부를 보는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완성된 수익형 건물을 그 상태 그대로 거래가 되는 추세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 있고 임차 수익이 바로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루형 토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미롯길은 매매 볼륨이 중요한 상권입니다. 여기는 30억에서 50억 사이 매매가 활발한 지역이고 이 건물도 그 볼륨대를 딱 맞췄어요. 게다가 수익률이 4.8%였고 상권 특성이 워낙 찾아가는 분위기라 입지적 단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미롯길은 소액 투자자가 비중이 높은 만큼 매매 볼륨이 너무 높아지면 다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받아줄 수 있는 볼륨대 안에서 매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 팔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 상권은 볼륨을 잘못 잡는다면 출구 전략 자체가 막힐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적정 볼륨, 높은 수익률, 깔끔한 건물 컨디션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교동 358-6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4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33억, 평당가 8,300만원, 토지 40평, 연면적 9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건물이었고 수익률은 4.3%, 25년 8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홍대는 요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권이에요. 직접 걸어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주말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역 중 하나가 홍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메인 라인은 이미 평당가도 높고 매매 볼륨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인 라인에 붙어 있으면서 가격 방어가 가능한 소액대 물건, 이걸 찾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물건은 희소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기만 하면 바로 눈길이 가죠. 특히 홍대처럼 글로벌 트래픽이 들어오는 상권은 메인과 이면 구분보다 유동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릴 건물이 홍대 메인 라인 바로 이면인데 이게 단순한 이면이 아니라 유동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골목입니다. 보통은 이면이라고 하면 거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건물은 현장에서 그 선입견을 바로 깨버립니다. 배우 상권이 워낙 탄탄해서 유동인구가 끊기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의 포인트 바로 수익률 4.3%. 홍대의 30억 건물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4층이 주택이어서 명도, 용도 변경이 가능했고 현재 수익도 좋지만 살짝만 손보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투자자분들은 이런 확장성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보다 실제 가치를 더 높게 보는 이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 상권에서 소화 가능한 매매 볼륨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요가 꾸준해야 나중에 매도할 때도 빠르게 받아주는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홍대는 매매 볼륨이 다양한 편이고 특히 30억대 물건은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 물건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잘 팔리는 체급이었어요. 정리하면 홍대라는 강력한 관광 소비 상권, 메인 라인 바로 이면에 희소성이 있는 위치, 30억대라는 인기 많은 매매 볼륨과 높은 수익률. 솔직히 이런 건물은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 그때 왜 못 잡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홍대는 그만큼 사이클이 빨라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누군가는 먼저 챙겨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수익률이 잘 나오는 소액대 건물들이 시장에서도 유독 잘 팔리는지 그 이유 느껴지시나요? 이런 소액대 꼬마 빌딩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망설이는 순간 이미 누군가 가져갑니다. 다양한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